스윙스, 신사임당, 빌사남이 공동투자로 60억 건물을 샀습니다. 그냥 돈 많은 인간들이 건물을 샀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샀는지, 왜 이들이 같이 모여서 샀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스윙스가 작년에 12억을 벌었고 2억 5천만 원짜리 벤틀리를 끌고 다니고 서울에서 4개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연예인한테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하는 것은 60억짜리 건물을 대출을 받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대출을 받지 않고 샀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소득이 높고 사업을 해도 결국 불안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탑스타들도 결국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갑자기 공든탑이 허물어지듯 소득이 제로가 되면서 바닥을 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안전한 자산, 부동산을 하나 둘씩 모아야 합니다. 모든 부자들을 보시면 안전하게 부동산으로 자산을 바꿔놓고 있어요. 주식, 비트코인으로 대박난 사람들 일정 부분은 다 부동산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제 투자 사례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투자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윙스, 신사임당, 빌사남은 어떤 방법으로 60억짜리 건물을 샀을까요? 셋이서 공동투자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들 나이도 어리죠? 신사임당이 85년생으로 38살, 86년생인 스윙스가 37, 빌사남이 91년생으로 32입니다. 저는 빌사남님 강의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른 나이에 건물시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다 늙어서 하는 게 아닌 젊을 때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지분으로 투자 금액을 환산해보면 총 60억 건물을 스윙스 27억, 신사임당 27억, 빌사남 6억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 건물은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을 이용해서 탁상 감정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는 더 받을 수도 있어요. 27억이라는 돈은 60억 건물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80%의 대출을 레버리지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셋이서 같이 했을까요? 공동투자란 서로를 레버리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은행이 되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죠. 내가 가진 자금이 6억인데 20억짜리 서울 아파트가 최근에 떨어져서 18억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는 15억이 넘으면 LTV가 제로입니다. 무주택자도 대출 불가입니다. 근데 이 18억짜리 아파트가 금방 20억으로 회복을 할 거고 바로 앞에 9호선 지하철역이 공사 중입니다. 그럼 하락장이 와도 회복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확실한 투자처인데 자금이 모자라서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하는 게 공동투자입니다. 6억이 있는 사람 3명을 모아서 18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금방 2억을 회복했고 셋이서 2억을 나누면 단기간에 7천만 원의 수익을 확보한 겁니다. 거기에 앞으로 9호선 역이 개통해서 3억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1억씩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물론 양도세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를 이렇게 투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면 어떨까요? 법인으로 매수해서 법인세를 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공투란 돈이 모자라서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서로를 레버리지 했습니다. 스윙스는 건물 매입 경험이 없어서 신사임당과 빌사남을 레버리지 한 것이죠. 부동산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전 재산을 태우는 거라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럼 신사임당과 빌사남은 무엇 때문에 스윙스와 함께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베이스로 깔려있고 스윙스를 얼굴마담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공개를 합니다. 모두에게 이 건물을 알리는 것이죠. 모나리자와 같은 효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나리자가 훌륭한 그림이긴 했지만 도난 사건이 일어난 1911년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그와 비교되는 미켈란젤로는 훌륭한 조각상과 성당의 벽화를 그려서 누구나 쉽게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성된 작품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궁궐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도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모나리자에게 쏠리면서 전 세계가 모나리자를 알게 되었고 모나리자를 걸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언론의 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치 창출 현상인 거죠. 스윙스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투자 전문가의 힘을 레버리지해서 건물을 산 것이고 신사임당과 빌사남은 연예인 스윙스를 통해 자신을 좀 더 폭넓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건물을 대중에게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연희동에 사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게 스윙스 건물이야 하면서 건물 자체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또 귀신같이 후발주자가 들어오죠. 맥도날드가 생기면 옆에 버거킹이 생기는 것처럼 주위에 건물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생깁니다. 수요는 뭐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건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평당 1000만원짜리 건물이 가치가 올라가면 평당 1억짜리가 됩니다. B가 168억의 청담동 건물을 495억에 매각한 것처럼 이 60억짜리 건물도 20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얼마에 파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60억에 사서 200억에 팔았어, 도둑놈들, 이렇게 욕만 하면서 살면 평생 그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가치를 어떻게 올리는지, 각자가 서로를 어떻게 레버리지 하는지, 나쁘게 말하면 서로를 이용하는 거지만 이용당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이용당할 수도 없는 게 더 슬픈 거죠. 제가 나도 20억 넣을게 끼워줘 이러면 그들이 저를 끼워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자산을 불려가는 부자들만의 노하우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다들 잠시 잠깐 멈춰서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에 하나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먹고 살아요.